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란 파는 트럭이 있습니다. 다리 한쪽이 불편하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창복과 무슨 이유인진 몰라도 말을 안 하는 태인이 있습니다. 이 둘은 계란만 파는 것이 아니고 가끔씩 특별한 일도 합니다. 그것은 범죄 조직의 하청업자로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잘 처리하는 일입니다. 벽에 쓰여진 성실한 땀방울, 내일의 미소라는 글처럼 보통의 직장인들처럼 열심히 시체들을 처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체 처리 일만 맡기던 범죄 조직의 김 실장은 유기한 한 여자아이를 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창복과 태희는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결국 창복과 태희는 유괴당한 초이라는 여자아이를 맡게 되고, 초이는 시골 깊숙한 곳에 아주 어린 동생과 살고 있는 태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를 맡아달라고 의뢰했던 김 실장은 갑자기 죽게 되고, 창복과 태인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창복과 태인은 처음에 약속했던 돈을 무사히 챙기고 초이를 무사히 보내줄 수 있을까요? 토끼 가면을 쓰고 침착하게 유괴당한 초이는 과연 집으로 다시 갈 수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2020년 하반기 기대작 중 하나였던 영화 소리도 없이가 정말 소리도 없이 극장 스크린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일단 출연했던 배우들의 연기력은 최고였습니다. 출연 배우 유아인, 유재명 두 명의 유씨 배우들이 감독이 영화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완벽하게 소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초이 역을 맡은 아역 배우 문승아 양도 너무 연기를 잘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혜성처럼 나타난 얜 누구니? 특별히 유아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2018년에 개봉했던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란 영화에서 종수 역할을 맡았던 그 경험이 이번 태인이라는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뚜렷한 목표와 미래가 없이 주어진 현실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 캐릭터로는 국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영화 버닝의 종수 역할이나 소리도 없이 태인 역은 유아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연 배우와 연기도 좋았고 아역 배우들의 화력도 좋았고 아기 없이 유괴범이 된 유재명과 유한이라는 영화의 주제도 신선하고 좋았는데, 이 영화의 단점은 영화의 중반에서 후반까지 스토리가 너무 밋밋하고 클라이막스라고 하기엔 너무 약한 엔딩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이 감독이 말하고자 했던 악의 평범성, 이 부분은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악의 평범성이란 것에 대해서 요란하지 않고 과장되지 않게 최대한 일상 속에 벌어지는 일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제의식에 대해 좀 더 과감하고 관객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클라이막스가 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 매우 너무 심히 깊이 아주 많이 매우 큽니다. 좀 전에 말한 악의 평범성이란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발표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란 책에서 처음으로 말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는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유럽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을 폴란드 수용소로 열차를 통해서 보냈는데요. 이때 이 열차로 이송하는 최고 책임자가 바로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열차로 보낸 유대인만 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은 1960년에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정에 선 아이히만은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은 유대인들을 죽일 의도는 없었고 자신은 국가의 일을 맡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상부에서 지시에 따라야 하는 위치에 있어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해야 했기에 무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말을 언뜻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군대라는 조직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곳이고요, 까라면 까는 곳입니다. 아이히만도 똑같은 논리로 나는 위에서 까라고 했기 때문에 깐 것뿐이다, 나에겐 죄가 없다. 하지만 이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한나 아렌트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자신의 열차로 태워보낸 유대인들이 분명히 죽는다는 걸 알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라 어쩔 수 없다는 아이만의 행동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유재명과 유아인 역시도 범죄 조직의 시체를 처리하는 것이나 유괴된 아이를 맞는 것,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자신들도 알고 있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근래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에 흔히 말하는 보수단체에서 대규모 집회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이렇게 큰 집회를 열게 되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최종 결정권자였던 법원은 집회를 허가했고 그로 인해 집단 감염은 정말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 결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고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공부하는 학생들까지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불편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자, 영화의 결론. 다 좋았는데 주제의식이 좀 더 드러나서 묵직한 울림 있는 클라이막스가 너무 아쉬웠다.